충격 공개 전 은행장이 알려주는 통장에 매월 300만 원 쏟아붓는 황금 비법. 실버 세대의 비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 감소로 고민하시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15년간 금융권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며 발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0만 원 정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초기 자본 없이 말이죠. 자, 그럼 그 황금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안전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고배당 우량주 10종목을 골고루 분산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평균 5-7%의 배당금, 즉 매월 약 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이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점이죠. 최근 10년간 주요 배당주들의 배당금 인상률은 연평균 3-5%였습니다. 여기에 해외 ETF 투자를 더하면 어떨까요? 특히 미국의 배당 아리스토크렛 디비덴드 어리스토크렛츠 ETF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올려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똑똑한 부동산 활용법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은퇴자는 주택연금으로 매월 약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말이죠. 둘째, 소형 분산 투자입니다. 한 채의 대형 주택보다 여러 채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4억 원으로 소형 오피스텔 2-3채를 구입하면 월 임대 수입으로 약 70-90만 원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시니어 맞춤형 부업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험과 지식은 금값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직 교사였던 김호우님 68세은 손주를 위해 만든 학습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해 매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박오우님 72세은 평생 모은 골동품 지식을 활용해 전통시장 골동품 감정사로 일하며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버십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취미를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세금 혜택과 지원금 극대화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지원금이 놀랍도록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월 70만 원가량,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모두 활용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도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연간 60만 원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명품 적금 전략입니다. 은행의 일반 예금이나 적금만 활용하신다면 큰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요즘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명품 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거래 고객이나 특정 연령대에게
기본금리 플러스 최대 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5천만 원을 분산해서 이런 명품 적금에 예치하면 연간 4-5%대 수익, 즉 매월 약 2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65세 이상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금융 상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니어 전용 금융 상품은 기본 금리보다 1%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마시고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의 NH웰빙라이프 우대적금은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의 행복KNOWHOW 연금예금은 연금수급자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예금과 적금을 사다리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만기가 다른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매달 일부가 만기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리 변동 위험도 줄이고 필요할 때 일부 자금을 유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이름으로 가입하면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여섯 번째 비법은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규모 창업을 생각하시지만 리스크가 크다고 주저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니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창업 컨설팅과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호님 67세은 본인의 요리 경험을 살려 반찬 가게를 창업해 월 25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평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니어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위험이 젊은 창업자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풍부한 인생 경험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은 20대 창업자보다 약 15%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에서는 50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무공간부터 초기 사업비, 멘토링까지 종합 지원해줍니다. 특히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경험이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어요.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김호우님 71세은 35년간의 기계설비 경험을 살려 산업용 부품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정부 지원금 7천만 원을 받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했고 지금은 연 매출 3억, 순이익 7천만 원의 탄탄한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그 어떤 자본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그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영모기지 활용법입니다. 주택연금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은퇴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방식은 부분 영모기지인데요.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 중소형으로 다운사이징하면서 차액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5억짜리로 이사한 뒤 나머지 5억을 분산 투자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녀와의 세대 간 자산 거래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는 상속세를 줄이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윈 전략입니다. 영모기지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영모기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분 인출형 영모기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초기에 목돈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은퇴자라면 초기에 1억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월 약 1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인출금으로 자녀 결혼자금이나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도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죠. 영모기지를 활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나머지 배우자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영모기지입니다. 이는 주택의 일부만 영모기지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남길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비법은 해외 연금 수령 전략입니다.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했다면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매월 500-1000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으로 해당 국가에서 짧게 일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매월 수십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오호님 73세은 30대에 미국에서 12년간 근무했습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 일하다 은퇴했는데 최근에야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령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현재 매월 780달러, 한화로 약 100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총 24개국입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가입기간 통산제도인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3년, 한국에서 7년 일했다면 총 10년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권 카드, 해외 근무 증명서 등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일단 신청이 승인되면 한국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한국 사이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인 한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비법은 시니어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취업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시니어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월 30시간 내외 근무로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장년 특화 새출발 카운슬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 분석부터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최호호님 68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30년 간호사 경력을 살려 의료기기 회사 고객 상담원으로 재취업에 성공,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도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율이 70%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죠. 전국 각지에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시니어 클럽에서는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교육도 제공합니다. 특히 시니어 직업훈련 바우처는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드린 모든 비법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자산 상태와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과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합니다. 셋째, 자산을 재배치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극대화합니다. 넷째, 부동산 활용 전략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시니어 적합 일자리나 창업 기회를 탐색합니다. 여섯째, 해외 연금이나 추가 금융 상품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략을 종합하여 개인 맞춤형 노후 설계를 완성합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조합하면 초기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2-3가지 전략만 잘 활용해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매월 약 13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약 70만 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부부 합산 약 10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방법만으로도 매월 300만 원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조합입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억 원의 자산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 설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40대, 50대부터 준비한다면 더 많은 옵션이 있고 복리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의 핵심은 분산과 유연성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고 시장 상황과 개인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가지 방법들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현재 자산과 소득,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해 보세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각 방법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